안녕하세요. 키보드 로즈입니다. 이 키보드는 해피해킹 클래식 베이지고요. 제가 앞서 보여드린 키보드가 어떻게 보면 크고 풀배열, F배열도 모자라서 추가 키가 있는 키보드라면 이거는 거의 정확히 반대예요. 약간 미니멀, F키도 없고요. 심지어 방향키도 없는 굉장히 작은 키보드입니다. 해피해킹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일본의 그 PFU라는 회사가 1996년도에 처음 낸 키보드예요. 그러니까 PFU는 그 후지츠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자회사고요. 이 키보드를 디자인하시는 분은 교수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이름이 와다 H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도쿄대 명예교수였던 걸로 알고 있고 컴퓨터 전공자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본인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손가락을 좀 적게 움직이면서 작은 키보드에 작은 그 키보드를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생각을 이 키보드에 넣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을 적게 움직이지만 작지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런 기능키나 펑션키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되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니멀리즘이 들어가 있는 그런 키보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게 제가 이거를 한번 열어볼까요? 보통 알고 있는 그 십자 스템의 스위치가 아니라 이거는 보여드릴까요? 예. 토프레 키보드입니다. 토프레. 또 토프레 키보드가 뭐냐고 하면 또 시간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어쨌든 토프레라는 키고요. 보통 십자 스템의 그 체리 스위치, MX 스위치하고는 좀 다르고요. 잠깐 소리를 들려드리면 좀 이렇게 정갈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약간 푹신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소음은 아니라서 소리가 있는 편이고요. 토프레 중에서도. 그리고 이 키보드는 그 키압이 많은데 클래식은 45g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은 일본, 그러니까 정발매를 안 했기 때문에 직구를 하셔야 되는데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선에서 사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이제 클래식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3세대로 알고 있고요. 96년도에 나와서 프로2, 타입 S, 뭐 BT, 그러니까 블루투스 같은 식으로 했고 2019년도에 3세대로 갱신됐고 그때 타입 C 케이블이 적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세대 키보드고요. 블루투스도 없고 그래서 키매핑도 안 됩니다. USB 연결만 되고요. 어쨌든 굉장히 희귀한 상태입니다. 이 키보드는 사실 저는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왜 샀냐 하면 약간 좀 그 철학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키보드를 가지고 벌써 몇 년입니까? 26년이니까 30년이죠. 30년 동안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보시면 컨트롤이 여기 있거든요.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컨트롤이 여기 없고 여기 있는 게 좀 이상했는데 쓰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컨트롤 C, 컨트롤 V 쓰기 나름이고요. 쓰다 보니까 이걸 만드신 분의 어떤 그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걸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소리가 굉장히 달그락거리면서 유니크해요. 지금 최근에 나온 폼떡들하고는 완전 다른 소리가 나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제대로. 이게 아예 각인이 없는 버전도 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사용할 자신이 없어서 각인이 있는 걸 샀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잘 쓰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이거 배열에 적응을 못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저 사실은 독수리거든요. 독수리 타법을 쓰는데도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그냥 이게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전히 방향키 없는 건 조금 아쉬운데요. 이거 펑션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방향키 되니까 뭐 또 큰 또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백스페이스, 요게 백스페이스인데 요것도 뭐 쓰다 보니까, 많이 쓰는데 위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밑에 이렇게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아무튼 오늘은 미니멀리즘의 끝판왕, 그리고 달글하게 끝판왕 해피해킹 클래식 베이지 모델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